무야되면서 굉장히 산만한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주의를 하셔서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매력적인 내용이어야 되고, 이때는 교사가 사실 좀 이렇게 많은 어떤 그런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이제 뭐 언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한테 새로운 어떤 놀잇감을 제시할 때 교사가 뭐 뒤에 잠깐 숨겨서 아이들한테 스무고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얘들아 오늘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뭐 소개할 게 있어요 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이들 집중을 끌 수 있게끔 그런 과정을 가지면 좋습니다. 그리고 교사 주도형이 그러나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집단 활동이라 해서 교사가 있고 아이들이 많다고 해서 교사 혼자서 수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하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유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내용이어야 되는데, 교사는 도입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이들 흥미를 끌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아이들이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어쨌든 아이들 전체 모여가지고 이제 그 치과에 대해서 이제 그 이를 깨끗이 닦자는 그런 어떤 정보, 지식을 알려주기 위한 대집단 활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엔 대집단 활동이 있으면 이제 소집단, 소그룹 활동이 있겠죠. 소그룹은 주로 이제 유아와 교사가 활동을 하는 시간인데, 보통 소그룹을 하는데 뭐 5명, 6명 보통 이렇게 하고요. 뭐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8명에서 20명 정도면은 이제 소집단 보통 뭐 4, 5명, 5, 6명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보통 길게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아이를 돌보는 교사 1인이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너무 교사가 소집단에서 고기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나머지 아이들은 방치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지체를 하시면 안 되고요. 보통 10분에 15분 정도 짧은 시간의 활동으로 하시면 되고, 이런 부분은 영유아 발달 단계별로 이제 그룹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문식 활동을 하는데 아이들한테 읽기 쓰기를 지도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소집단으로 좀 이렇게 문식 활동을 좀 원만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룹, 그리고 좀 중간 정도,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조금 더 지도가 필요한 그룹,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교사가 짧은 시간에 소그룹 활동을 할 수 있고요. 또 아니면 만들기라든지 뭐 이런 영역, 이런 부분에서도 전체적으로 만들기를 하면 충분히 전달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학습 활동이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소그룹으로 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자유선택 활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아의 능력과 관심을 바탕으로 구체적 개념을 가르치는 데 이용을 한다. 근데 구체적 개념을 학습적으로 집중적으로 가르칠 때 필요하다. 소집단 활동은 영유아를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소그룹으로 아이들을 관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을 가까이서 관찰하기 때문에 세밀하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세밀하게 관찰했던 것을 평가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찰 일지에, 유아들 관찰 일지에 꼭 기재를 해서 아이들 발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해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부모들하고 상담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교사가 그 아이를 객관적으로 발달을 평가하거나 체크할 때 필요한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자유선택 활동, 대집단 활동, 소집단 활동 있고, 그 외 활동에는 실내 활동, 바깥놀이가 있겠죠.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내 놀이터를 간다든지 동네 산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실내 활동이 있을 수 있고요. 정리 시간도 있을 수 있고요. 식사 및 간식 시간도 있고, 또 낮잠 시간,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보육과정 구성에서 빼시면 안 되겠죠. 같이 구성해서 적절한 부분에서 같이 내용을 기재를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육 내용을 실행할 때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행 방법이 이제 종류는 어떻게 되고 특성은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면요. 보육 내용을 실행하는 방법의 종류를 살펴보면, 첫째는 놀이 중심으로 실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놀이 중심으로. 자, 제목에서 보듯이 놀이가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유아들에게 발달적으로 가장 적합한 실행 방법이 놀이죠. 그래서 놀이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발달을 끌어내는 그런 내용을 구성하는 건데, 이 놀이는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전체론을 기반을 둔 실행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성인들과는 다르게 이제 그 모든 활동들이 놀이를 이제 통해서 학습을 합니다. 성인들은 뭐 앉아서 책을 읽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하거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학습을 하거나 인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유아들은 놀이를, 그러니까 컴퓨터 활동을 하더라도 매체를 통해서도 놀이를 통해서 매체를 가지고 놀이를 이용하고요. 그리고 뭐 학습을 하더라도 놀이를 통해서 놀이처럼 놀이 중심으로 학습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 중심으로 실행하는 그 실행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제 중심으로 실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제 중심은 이제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제목을 정해놓고 이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확장해 나가는 방법이죠. 주로 프로젝트 수업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수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자전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제를 정했다. 그러면 유아들에게 아이디어를 구합니다. 주제를 정할 때도 아이디어를 같이 구하지만 일단 주제가 설정이 되었으면 아이들한테 그러면 자전거를 우리가 한번 알아볼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아이들이 집에서 볼 수 있어요. 컴퓨터로 볼 수 있어요. 뭐 학교 마당에 있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자전거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을 떠올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떠올려서 아이디어를 확장시키는 방법이 주제 중심으로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주제를 정해놓고 그걸 확장시켜서 실행하는 방법인데, 유아가 주제를 탐구함으로써 기존의 기술을 주제를 탐구하면서 기존의 기술을 연습하겠죠. 그죠? 자전거를 주제를 정해놓고 이걸 탐구하면서 기술을 연습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 해당 주제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제 중심 활동은 교사의 어떤 개입보다는 유아들이 스스로 유아들이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실행 방법으로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발견 중심으로 실행하는 방법인데, 유아들이 이제 앞서서 주제 중심이었으면 발견 중심은 유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의 의미를 찾으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이제 자전거를 보러 가는 거죠. 자전거를 보러 가고 자전거 대리점에 가거나 아니면 마트에서 자전거 파는 코너에 가거나, 그래서 스스로 주제의 의미를 찾으려고 시도하고 스스로 발견해 가는 과정을 중시하는데, 정보를 수집하고 조직화하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유아는 스스로 지식을 구조하고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자전거에 대해서 의미를 알게 되고 구조화하고 그리고 지식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견학습은 보통 질문으로 시작되는데, 자전거에는 바퀴가 몇 개 있지? 그럼 자전거에 바퀴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자전거 바퀴에 이렇게 살이 있는데 그건 몇 개 있을까? 그건 어떤 기능을 할까? 이런 식으로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학습하는 게 발견학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습이 좋다, 어떤 방법이 좋다, 실행 방법이 좋다는 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부분에서 통합적으로 해서 진행을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나는 무엇보다도 유아들이 노는 게 가장 좋아. 놀이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제를 정해서 아니면 발견 중심으로 이렇게 실행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실행을 하실 때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이것 역시 목표와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앞서서 목표와 내용이 이제 일관성이 없으면 안 된다고 했듯이 이 실행도 역시 목표와 내용과 기준에 부합하는 여러 관련 활동들인지를 살펴보시고 구체적 교수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두리뭉실하게 목표처럼 그냥 굵게 하시면 안 되고 세부안처럼 디테일하게 작성을 하시고 실행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이게 실행 시 어떤 교수 방법이고요.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이제 이런 실행 시 주의사항에서는 신체,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 이런 활동 영역들이 주제를 중심으로 연결돼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통합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신체만 지도할 것도 아니고 언어, 인지만 지도할 것도 아니고 이 모든 부분들이 다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하나의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실행을 하고 보육과정 내용에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행되는 과정에 생기는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도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융통성이 수용되어야 하고 항상 무엇보다도 실행하기에 앞서서 유아의 안전과 위생을 고려해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실행하기 전에 충분히 계획 속에 내용 속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교사는 관찰을 통해서 아니면 감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요. 보육과정을 실행하기 전에서 물품이나 공간의 안전을 교사는 미리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행 중에 영유아 행동을 잘 관찰해서 또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는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는 보육과정의 평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목표를 설정했고요. 이제 그 내용을 구성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 하고 끝인가요? 아니죠. 항상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는 실행된 보육 과정이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또 영유아에게 적합하고 긍정적인 발달 결과를 가져왔는지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냥 평가도 없이 그냥 진행만 하고 이 과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면 그 발전적으로 이렇게 보육 과정을